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년 만에 돌아온 기회입니다. 12월에 급등 터뜨릴 만한 최저점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정말 빠른 성장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18,100명이고요. 우리 2만 명을 향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고요. 영상들 시청하시고 저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인데 1년 만에 돌아온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하나하나 집중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일단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번 주에 증시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뭐가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제가 정말 강조를 많이 드리던 게 금통위였습니다. 11월 25일 이번 주에 진행이 되고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또는 금리 동결을 결정을 하는데, 당연히 인상 아니면 동결입니다. 둘 중 하나인데, 사실상 인상이라면은 시장이 흔들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방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동결이라 한다면은 시장이 내년 금통위는 1월까지 계속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이번 주에 이제 진행이 된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매주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25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약 4일 동안 미국 장은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장이 휴장이 되면은 국내 장의 힘만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일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국내 장이 지금 개인의 힘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미국의 힘을 받지 않은 오로지 국내 장만의 힘이 어떤지, 상방인지 하방인지, 또는 힘을 줘도 계속 힘을 줄 수 있는지, 힘을 풀면 얼마나 풀리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국내 장의 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를 제외하면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대단한 이슈는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점적으로 보면서 시장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이제는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급등이 기대되는 저평가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하나하나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2의 요소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요소수 대란이 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좀 진정이 되는 흐름인데, 요소수 가격 사흘 새 25%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 불안정한 요소수가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친환경에서 매우 중요하고, 세상 최근에 흔히 우리 화물차라고 하는 자동차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요소수였는데, 그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화물차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요소수를 기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요소수를 정말 사재기를 해서 파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난리인 시장이었는데, 요소수 가격이 4일 만에 25% 떨어지면서 수급 불안이 조금씩 진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400여 개 주유소의 요소수 판매 가격은 10리터당 19,140원으로 사흘 전인 25,500원에 비해서 약 75%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25%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낮아진 수준이다. 근데 이것 또한 거의 2배 이상 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요소수 생산량은 68만 3천 리터로 하루 소비량 60만 리터를 웃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보시면은 25,000원, 21,000원, 2만원, 19,000원까지 약 25%, 약 3, 4일 만에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70% 수준인 주요 생산업체 5곳의 공장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요소수의 생산, 유통, 판매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존에 확보해둔 중국산 요소 18,700톤의 수출 전 검사를 앞당기고 베트남 등 제3국으로부터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소수 대란이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요소수 대란이 정말 이런 대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번에 새롭게 마주한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요소수 대란이 뭐 또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다? 요소수가 아니라 다른 물질로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 일단 최근에 여러분들이 중국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현재 중국의 상태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바로 중국 내 몽골 얼음 도시로 변했다. 70년 만에 최대 폭설이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보시면은 중국 동북부와 내몽골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져 전기 공급이 끊기고 교통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 CCTV에 따르면 내이멍구 퉁리아오 지역에는 9일 오전 6시 46시간 연속 눈이 내려서 누적 적설량이 59cm를 기록을 했습니다. 59cm면은 무릎 정도 높이겠죠. 산간 일부 지역은 1m가 넘는 눈이 내리기도 했고요. 1m면 허리 정도 오는 높이고요. 그래서 1951년 이후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 70년 만에 내린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폭설로 도로 폐쇄는 물론 차량 등에 눈이 묻힌 일이 잇따랐다. 그래서 인터넷 매체 펑파이는 폭설로 도시 전체가 얼음 도시로 변했고 학교는 문을 닫고 주민들은 집에 갇혔으며 상가는 문을 닫았다. 퉁리아우광도 한데 폐쇄가 됐고요. 눈의 무기를 이기지 못해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군과 경찰이 출동해서 건물 안에 주민을 구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다 눈입니다. 위에 사진 보시면 이게 다 눈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눈을 딱 파헤치고 있죠. 이게 네이멍구고요. 지금 이게 문입니다. 문인데 지금 눈이 이만큼 쌓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을 파헤쳐서 사람을 좀 꺼내든가 아니면은 좀 밖에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길을 좀 만들고 있는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폭설로 한 명이 숨지고 15,000여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각종 건물 4,284채가 무너졌습니다. 물론 눈이 내렸다고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거는 사실 건물 자체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무너졌겠지만 70년 만의 폭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폭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중국이 대부분이 지금 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1m씩 내린 건 아니지만 중국 자체가 엄청 춥고 지금 폭설이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누가 대한민국도 이제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북에 최대 10cm 폭설. 지금 뭐 중국은 1m 내리는데 10cm면 폭설이라 보기도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그만큼 눈이 많이 내릴 예정이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출근길에는 든든히 챙겨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영하 4도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이 강추위가 시작이 되고요. 서쪽 지역에서는 최고 10cm의 폭설도 예상이 됩니다. 주말 내내 도심을 휘감았던 미세먼지가 물러가고 파란 하늘이 드러난 대신에 강력한 한기가 나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남,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밤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요. 한반도 상공에 영하 30도의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며 내일은 더 추워진다. 대관령이 영하 8도, 서울이 영하 4도, 강릉과 대전도 영하 1도, 올가을 들어 가장 낮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서쪽 지역, 아까 얘기했죠. 전북 지역에서는 최대 한파 10cm까지도 내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출근에는 시간당 1, 2cm에 이르는 한방눈이 쏟아지는 대설특보가 내려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쭉 내려와서 대한민국도 지금 한파주의보가 슬슬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파주의보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거죠. 바로 제설에는 염화칼슘입니다. 우리가 바닥에 좀 많이 뿌리죠. 염화칼슘 뿌리면서 사실상 우리가 눈을 녹이는데 그 염화칼슘의 99%를 중국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어떻게 됐죠? 중국이 싹 다 막혔죠. 뭐 때문에? 폭설, 그 다음에 지금 말도 안 되는 한파 때문에 중국이 다 멈췄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민국에서도 폭설이 내리고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눈이 내린다고 한다면 염화칼슘이 부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슘에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는 거죠. 쭉 보시면 요소수 풍기 사태로 사회적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설제로 쓰이는 염화칼슘이 제2의 요소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가 99% 수입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2017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수입한 염화칼슘은 총 73만 9,317톤이고요. 그 중에서 중국에서 들여온 물량이 얼마다? 2,000톤을 제외한 73만 5,306톤이 중국 약 99% 이상 수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코, 일본, 독일, 미국 등에 수입하지만 그게 2,000톤이고
73만 5천 톤, 99%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염화칼슘을 과거에 생산했으나 지금은 아무도 생산 안 하고 있고요.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점과 국내 생산이 중단된 점에서 이거 잘못하면은 중국에서 안 가져오면은 우리 이거 염화칼슘 없겠는데? 눈 왔을 때 눈 못 녹이겠는데?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09년, 2010년, 2012년, 13년 겨울 전국적인 폭설로 염화칼슘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자체들이 제설 작업에 애를 먹기도 했고요. 국내 수요는 폭증하는데 기상 악화로 오히려 수입이 안 되는 거야. 왜? 아까처럼 중국이 얼어버리고 중국이 눈이 많이 내리면 이동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식용소금을 제설용으로 쓰면서 녹이고 막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급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염화칼슘 가격이 올해 1월에서 9월 사이에 210달러로 약 3배 이상 치솟는 등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설 등 기상 상황에 따라서 부족 사태가 온다고 해도 뭐 대체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다라는데 사실상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수입해오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99%니까. 그럼 사실상 염화칼슘 관련으로 해서 과거 특히 올해 급등이 나왔던 기업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그 기업이 바로 백강산업입니다. 백강산업이 2021년 1월 12일입니다. 염화칼슘 관련주로서 상승이 한번 나와줬고요. 쭉 보시면 음, 쭉 보겠습니다. 보시면 백강산업이 7월 7일, 8일 그러니까 1월 7일, 1월 8일 올해 북극 한파로 인해 전국에 폭설이 내리자 염화칼슘 관련주인 백강산업이 주가도 상승세를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번 연도에 한번 급등 나왔던 게 백강산업이에요. 그래서 주가를 한번 보시면 백강산업이고요. 1월 7일, 8일 날 주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1월 7일, 8일이면은 이 구간이죠. 예, 이때 이제 주가 상승이 나온 이유가 이제 이 염화칼슘 이슈 때문에 약 40% 이상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 대설 주의보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특히 우리가 지금 제2의 요소수라는 이슈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99% 의존도가 있는 염화칼슘 관련주인 백광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바로 온라인 교육 관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한다면은 일단은 지금 사실상 정부가 지금 전체적으로 전면 등교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도 오늘부터 전면 등교, 가족이 확진돼도 학교 나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좀 영향이 컸죠.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그다음 시험을 보고 그다음 점수가 나오는데 학교를 가지 않으니 어떻게 보면 사교육이 거의 99%인 부분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시험 봤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능 보신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고생했다, 수고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시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수도권도 22일부터 전면 등교를 실시합니다. 오늘부터 전면 등교 실시했고요. 지난해 4월 초유의 온라인 개학 이후 1년 7개월 만에 전국 학교 등교 수업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니까. 그래서 전 학교 매일 전 학년 등교를 하고요. 일부 소학교 학생과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 등만 매일 등교한 곳에서 확대돼 모두 이제 학교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도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내세웠고요. 다만 전교성이 1000명 이상이거나 평균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의견 수렴을 거쳐 원격 수업도 병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조건부죠. 그래서 매일 등교하는 1, 2학년을 포함해 전교생의 6분의 5 이상 또는 중고등학교 3분의 2 이상 등교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부득이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하루 전체 수업을 모두 원격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닙니다.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느낌이고요. 전체 학교의 약 97%가 전면 등교에 참여할 것을 전망을 했습니다. 감염병 확산세가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학교 일상회복 준비 기간에 시도 교육청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전면 등교를 대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백신 접종이라든가 일정 조건을 만족한 학생은 등교가 가능하다.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PCR 검사라든가 음성 확인서죠. 말 그대로 분자 진단 키트에 관련된 넣으면은 등교가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전면 등교를 좀 허용을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가보자, 해보자, 안 해보고 뭐 판단하냐 라는 건데 또 막상 정면 등교 하려니까 확진자가 늘고 있죠. 항상 얘기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발표를 하고 확진자가 늘지 않는 시기는 본 적이 없다. 확진자 2,827명, 이게 주말입니다. 확진자가 평일이 아니고요. 서울 위중증 병상 85% 찾고요. 경북은 남은 병상이 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확진자는 20일 0시 기준 2,827명이고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확진자가 2,827명인 겁니다. 엿새 만에 확진자는 주말 영향으로 3,000명대에서 2,000명대로 떨어졌지만 항상 확진자 언제 많이 나온다? 화요일 날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요일 0시에 발표나는 확진자 수가 제일 높더라. 매번 그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를 기록을 했고요. 최다치였던 9월 27일 2,381명보다는 446명 많고 일주일 전인 지난 일요일 발표 기준보다는 800명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진자는 약 원래 3,000명을 돌파한 수준이었는데 이번 주부터 본다고 한다면 약 3,000명대 중후반대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높게는 4,000명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중증 환자는 515명으로 5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약 70% 정도가 사용 중이고 가동 중인 사실상 수도권 중증 환자 병상은 약 80%가 넘는 상태고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5%? 그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 중인 사람도 한 8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2,827명이고 쭉 보면은 2,000명, 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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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줄지 않은 상황에서 주말 영향으로 조금 줄은 건데 이게 갑자기 3,500명, 4,000명까지 솟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점차 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확진자가 이거 잘못하면 폭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특히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확진자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확진을 하고 있다. 정부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자율 접종이 원칙인 만큼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전면 등기도 했고 하니까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좀 이거 결정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주요 다중 이용 시설에 방역 패스 적용 확대를 검토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늘어나는 중이고 다중 이용 시설을 통해 전염이 되고 그런 부분이 학교로 또는 가정으로 매가가 되기 때문에 이거 방역 패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고요. 방역 패스 확대를 언급한 것은 이번 주부터 유초 중고등학교 아까 얘기했죠. 전면 등교가 실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수학 능력 시험 그러니까 수능이 끝나고 나서 확진자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 모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확진자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럼 뭐예요? 지금 전면 등교라는 거는 온라인 교육 관련주한테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최악이란 건 뭐냐? 더 이상 솔직히 빠질 만한 구간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사실상 이슈가 나오거나 확진자가 조금만 늘어서 어느 정도만 갑자기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얘기 나오면은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장 급등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럼 사실상 그뿐만 아니라 또 무슨 이슈가 있냐? 당연히 대선 정책이죠. 대선 정책에 교육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교육 혁신을 해서 인재 양성하겠다. 그리고 정시 확대로 공정 입시를 하겠다라고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쭉 보시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두 교육 공약에서 공정을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쭉 보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교육 공약을 발표한 적은 없지만 대선 후보 경선 기간에서 공정 성장과 미래 인재를 양성해낸다 발표했고요. 공정 경제를 위해서는 이제 규제를 강화하고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하는 규제 합리화로 신산업 발굴과 인재를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 교육 전문가들 옛날 사람이다. 대대적인 교육 투자를 통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윤석열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교육 정책에서 공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혜 입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공정 시비 모두 이거를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입시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암행어 사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문제 있는 것 같으면 신고해라 조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 전형만 싹 다 해버리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정시 전형을 일반 전형 80%와 특별 전형 20%로 변경하겠다는 구상을 내놨고 수험생들의 기회 보장을 위해 7월, 10월 등 연 2회 수능 시험을 시행해 조음 전소를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싹 다 뭐예요? 교육에 대한 혁신이나 교육에 대한 정책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 교육 관련주로서 온라인 교육 관련주가 대선 교육 정책으로 나와줄 수도 있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YB 엠넷이 있고요. 메가 MD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알고 있는 기업들이 뭐 아이스크림 에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니 능률 뭐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그다음에 애니 능률 같은 경우 대선주였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네, 에듀 이렇게 넣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 관련주는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계속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백강산업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에서 좀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폭설 한 번만 내리면 주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요. 실제 YBM넷 같은 경우에도 받을 악재는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전면 등록 끝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만 이슈가 있더라도 한번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관련주 12월에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저는요 일단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당일 단타 종목도 좀 매일 무료로 줬으면 좋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기대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슈나 뉴스나 시황을 무료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강의라든가 매매법을 저는 무료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싹 다 무료로 누가 김동석 대표가 나눠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여러분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 씁니다 하시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나는 구글 갤럭시 씁니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각 스마트폰 안에서 이렇게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어플을 설치하시고 어플에 무료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제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연히 이제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극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급등이나 상승이나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고 극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테마주랑 그 다음에 강의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싹 다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들어가시면은 최근에 리얼 추천주로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11월 23일 추천주를 제가 올려놓은 상태고요.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 공략했던 종목이 사실상 SNS테크고요. 이게 얼마요? 6% 이상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그전 종목은 얼마나 갔나요? 19일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SKC 얘도 6%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전 추천주는 얼마 갔나요? 19일 말고 18일 추천주입니다. 18일 YJ게임즈 얘는 1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전 추천주는 얼마나 갔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7일 추천주죠. 17일 실리콘2입니다. 얘도 6%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드린 종목이 매일 그냥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시장이 안 좋았던 10월 같은 경우에도 승률은 80%, 15%, 23%, 52%, 29%, 44%등 나쁘지 않은 수익을 이어갔습니다. 추천주 무료니까요. 뭔지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시황 알려드립니다.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정리해드리고요. 국내 이슈 다 정리해드립니다.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 극비 자료에서는 보시면 테마주랑
이슈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테마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슈 정리, 용어 정리,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테마주 보시면 다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싹 다 무료입니다.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오픈이니까요. 꼭꼭꼭 다운로드 하시고요. 싹 다 무료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2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